안녕하십니까. 불교계의 지성 지광스님과 함께 대한민국의 앞방 뒷방 야무지게 까드리는 지대말 지광스님의 대한민국을 말한다의 심중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스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광입니다. 네. 스님 해야죠, 뭐. 네. 오늘 모실 초대 손님은요. 자칭 요람에서 무덤까지 어떤 이야기든지 던져주면 모든 걸 썰로 풀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가족 상담의 대가십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 상담학과 학과장님이신 이호선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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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앞으로는 앞에 우리 불교계 지성이 우리 지광스님이시잖아요. 좀 강연계 전지현으로 좀 불러주세요. 근데 오늘 제가 보니까 제가 또 한번 어떤 분인지 뭐 알아야지 또 이제 방송을 할 거 아니라 그래서 한번 어떤 분인가 봤더니 오늘 보니까 테레비 이쁜데 오늘 실물 보니까 실물이 더 이쁜 것 같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광스님은 참만 말하십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될 것 같아요. 뭐 제 또래에 있는 남녀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이를 노부모님이 키우신다든지, 아이를 좀 제대로 잘 키워보고 싶은 많은 분들이 가지는 고뇌에 관계된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 교수님 오늘 어떤 주제로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가 이제 번뇌도 뭐 108번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굉장히 많은 번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사실 우리 지광스님을 뵈면서 깜짝 놀란 게 얼굴을 직접 뵙기는 처음인데 너무 동안이신 거예요. 예, 동안이셔서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비율이 정말 딱 동안 비율이세요. 여기 비율이 딱 맞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동자라는 게 뭐 동그랗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리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고민들 중에 그게 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부모가 되고 부모가 돼서 아이를 낳게 되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가 사실 굉장히 큰 고민이기도 하고 이게 사실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고민을 넘어서는 순간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이 시대에 맞는 진짜 주역이 되게 할 것인가 아주 똑 부러지는 아이로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아이의 리더십을 잘 키우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 동안이신 우리 지광스님과 함께 풀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떠세요, 스님? 네, 좋으신 말씀이세요. 네. 근데 제가 많은 분들 모시고 살면서 지금 아주 정말 정확한 말씀 하셨는데 제일 상담하는데 고뇌하는 게 뭐냐면 가족 상담, 가정 일이지. 결국 우린 가정에서 나서 가정에 살다가 가정에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이 가정을 우선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가정은 뭐냐 하면 이른바 말하면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생생한 이른바 말하면 현장 실습장이다. 이 우주 가운데서 인연이란 말을 쓰거든. 인연이란 말을 쓰는데 그 인연이란 말은 뭔가 하니 부모 자식에는 만겁이라고 그러니까 한 것만 쳐도 뭐 수억 년이라. 무량한 인연 가운데서 또 부모 자식 부부 인연은 8,000겁이고 형제는 9,000겁이고 막 이렇게 나오거든. 네. 그 겁이란다는 카르파라고 해서 무한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거다. 가족이 부모가 그 둘이 만남을 우리가 노래가락에도 우리 만남은 뭐라? 우연이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우연이 아닌 걸 사람들이 이게 참 어마어마한 인연인 걸 모르시는 거라. 그렇죠. 근데 우리 스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7,000거, 뭐 8,000거 겁나네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우리 아이를 리더로 키우고 싶습니까? 하는 이 부분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네!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자, 과연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똑똑한 리더로 키울 수 있는지. 우리 교수님은 연하 남편분하고 사신다고요? 네, 귀염둥이랑 살고 있습니다. 몇 살 차이? 2살 차이 나는데요. 그리고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이런저런 뭐 많은 경험은 아니지만, 이제 조금씩 살아가면서 경험을 해본 것 중에 사실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아이를 잘 키우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이제 엄마니까요.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또 엄마입니다. 네, 엄마인데,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저는 언제 어른이 됐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내가 언제 어른이 됐나? 어느 시점에 어른이 됐나 생각해 보면 결혼을 했을 때 어른이 된 게 아니고요. 머리에 쪽을 지었다고 내가 어른이 된 게 아니고 혼인신고를 했다고 어른이 된 게 아니라 아이를 낳는다고 또 어른이 된 게 아니고요.
낳고 그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아이들 흔히 우리가 키운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그 아이들과 함께 내가 어떤 역할을 하면서 제가 어른이 되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가정이 잘 꾸려져 나간다면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아이들이 우리 사랑의 열매거든요. 이 열매가 가장 값지게 되는 그 순간에 정말 짜릿한 행복을 느끼는 건데 그 행복을 만드는 그 과정을 우리는 삶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행복의 과정을 만드는 공간을 가정이라고 하잖아요. 그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가 그게 아마 오늘 이야기의 또 중심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스님이 생각하시는 아주 이상적인 가족의 형태는 어떤 건가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참 제가 그 어느 그 가정을 보면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정말 왼수끼리 만났다 그런 거야. 근데 또 자식하고 부자지간에도 지금 왼수라고 얘기하고 자식을 왼수라고 그러고 또 남편을 왼수라고 아내를 왼수라고 그러고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근데 아주 많더라고. 근데 여러인데 제가 그럼 왜 그 왼수끼리 만났을까? 이거 제가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우리는 사랑을 완성할 때까지 꼭 만나야 돼. 그렇게 돼 있어. 완성자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철천지 왼수가 3생 전에 네 애비엠이다. 철천지 왼수가 3생 전에 네 애비엠이란 말은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한테 잘못한 그 뭔가하니 부정적인 어떤 그렇지 아버지 어머니가 은혜를 보답해야 될 거 아니라 은혜를 보답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제대로 보답을 못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어버이의 은혜는 뭐 하늘 같아라는데 그 은혜를 못 갚으니까 돌아가실 때 너무 괴로워하는 거야. 그래서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아들 딸로 온 얘기가 있다는 게 경에도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뭐 흔히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세상에는 4종류의 자식이 있다. 우리가 자식을 잘 키우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최고의 자식은 공부까지 잘하는 자식. 이런 애들 요새 엄친아 이렇게 부르는데 중요한 건 우리 집에 엄친아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자식은 뭐 공부는 못해도 그래도 지 엄마 말은 잘 듣는 자식. 없어요. 세 번째 공부도 못해. 지 엄마 말도 더럽게 안 들어. 그래도 지 몸 하나는 건강한 새끼. 그래도 안 아파. 최악의 자식이 있잖아요. 지입이 닮은 놈이라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자식을 잘 키운다는 게 여러 종류 자식 얘기가 나오는 것만큼 그래도 내 자식이 남의 자식도 당연히 잘 돼야 되지만 내 자식을 보다 사회에 의미 있는 자로 또 리더십을 가진 자로 그리고 사회에서 기여하는 자로 이렇게 성장시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바로 우리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바로 가정 공동체이고 그게 거기에는 당연히 몇 겁을 통해서 만난 그 배우자이자 동시에 그 내 관계가 사실 우리가 처음 위와 아래의 관계가 아니라 사실 이 관계는 바뀌어서 아래와 위의 관계였다는 거죠. 이 관계가 다 섞여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아이들을 예쁘고 사랑스럽고 똑똑하고 의미 있는 과정으로 키워나가는 게 어쩌면 우리 지광 스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더 값지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근데 가족의 리더라고 하면 보통 아빠를 떠올리거든요. 근데 내 아이를 사회 리더로 키우는 것, 참 아빠들 부담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도대체 가정에서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리더십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주도성 혹은 솔선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리더십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다 정의가 달라요. 그건 마치 사랑은 뭡니까? 물었을 때 다 정의가 다른 것처럼 리더십에 대한 정의도 굉장히 다른데 우리가 생각할 때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뭔가 다른 애들 막 이끌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두각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제 도드라진 특징이 사회에 기여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칭해가지고 우리가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 사람의 리더십이라는 건 겉으로 보이는 리더십도 있고요. 우리가 사랑도 표현하는 사랑이 있고 느끼는 사랑이 있는 것처럼 겉으로 표현하고 드러나는 리더십이 있는 반면에 아주 찬찬히 온도처럼 상대방을 이렇게 정말 양수처럼 이렇게 감싸는 리더십도 있거든요. 최근에 그런 리더십을 우리가 이제 섬김의 리더십이다, 서번트 리더십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과거에는 이렇게 막 가자 그랬는데 이제 이산이 아닌가요? 뭐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십이다. 카리스마 리더십이다 이렇게 부르고 또 하나는 서번트 리더십이라 그래서 섬김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어떤 리더십이든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이제 상담 쪽에서 쓰는 단어들이 뭐냐면 분화도라는 말이 있어요. 분화도라는 게 뭐냐면 뭐 이성적 판단, 합리적 사고, 감정 조절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점수를 쫙 매겨요. 점수를 매겨서 0점에서부터 100점까지.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도 가능한 점수가 높은 게 이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부부가 함께 만난다는 건 뭐냐? 그래도 어쨌든 부부가 사랑해서 만나긴 하지만 둘 중에 하나는 분화도가 좀 높을 것이고 또 다른 배우자 하나는 분화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놀랍게 우리 아이들은 높은 분화도를 가진 부모와 낮은 분화도를 가진 부모 그 사이 어느 지점에서 분화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아이들 가풍이다 혹은 집안 분위기다 이렇게 부르는 건데 자녀들이 이왕이면 분화도를 높였으면 좋겠잖아요. 높였으면 좋겠는데 이걸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냔 말이에요. 제일 첫 번째가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법인 교육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게 결국 뭔가에 눈뜨게 하는 거고 눈 뜬다는 것은 더 좋고 선한 것을 발견하는 눈이고 동시에 그 선한 것을 집을 용기이고 그 집은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힘 이런 것들 우리가 교육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부모가 보여주는 부모의 자부심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이가 리더십을 갖기를 원한다. 좋은 리더십을 갖고 그걸 통해서 사회의 좋은 자리에서 더군다나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갖도록 하고 싶다. 그렇다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프라이드는 뭔가요? 자신감. 자동차죠. 속았다. 아니, 근데 자신감이 맞는다, 그죠? 그런데 부모들이 놀랍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철저히 감추고요. 아이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요소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뭐 약한 모습 안 보이고. 그렇죠. 정말 아이에게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진짜 리더십이 있는 아이, 누군가를 섬길 줄도 알고 이끌 줄도 아는 힘을 보여주는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모의 자부심인데 그 자부심 중에 어떤 자부심이냐? 고백의 자부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뭐 우리가 보통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것들 다 쓸 때 고백을 하잖아요. 이런 고백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정말 많지 않아요. 이래 정서적으로 이런 고백이 있어야 이 고백을 들은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감성과 이성과 판단을 해석하는 힘을 갖게 돼요.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고백. 아, 고백. 네. 뭐 자세한 건 좀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좀 보도록 하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자녀를 교육을 하거나 뭐 훈육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보면 사실은 과하게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매우 자주 있죠. 네, 매우 자주 있죠. 네, 자주 있는데 이 화를 내도 되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때린다든지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저는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말로 이렇게 하는 편이고 뭐 경고를 이렇게 주는 편인데 계속 뭐 이렇게 때를 쓰거나 계속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인생에 좌우명이 있는데 그 좌우명이 힘든 일은 남에게예요. 그 대답은 힘드니까 지광스님께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아이들한테 화를 내고 이러는 건 그건 아버지로서는 자격이 별로 없지. 근데 우선 중요한 건 마치겠습니다. 네. 근데 우선 제가 많은 분들을 모시고 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아까 참 좋으신 말씀이 뭐냐면 저는 항상 그 부모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아이들은 우리 어른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아이들은 뭔가니 아직 개발되지 않았지만 순수하거든.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훌륭한 아버지가 되고 훌륭한 어머니가 되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이 아버지 엄마가 되는 거야. 제가 이렇게 보면 나도 스님으로 사니까 잘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아이라는 건 제가 한번 저 여주이천에 가본 적 있거든. 여주이천에 갔더니 그 외갓능과의 도자기 굽는 그런 분이 계신데 도요를 새로 만들었어요. 근데 도요를 새로 만들었을 때 큰 스님이 와서 뭐 그 염불을 해주면 기도를 해주면 도자기가 잘 고진다는 거야. 그래서 뭐 맨날 한 2달 끌다 갔어요. 근데 들어가다 보니까 파편들이 너무나 많아. 왜 이렇게 다 깨버렸냐. 그랬더니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그 올려놓은 그 도요에 집어넣으면 한 30개 집어넣으면 마음에 드는 거 하나밖에 없대.
그 다른 건 필요 없으면 깨버리는 거야. 그거 놔주라. 그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도자기 굽는 사람들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30개를 다 해서 다 깨뜨려 버리는데 그 아들 딸 낳아가지고 키우는데 그런 정성이 없냔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 따나 만들어서 아무 따나 싼 게 비지떡이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적어도 뭐냐면 아버지 되는 공부, 어머니 되는 공부 이런 공부 기본적으로 해야 돼. 실제로. 그러니까 뭐냐면 가끔 내가 이제 유대인들 뭐 탈무드 얘기, 뭐 토라도 얘기하고 그러지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아이들은 몽환이 어른의 아버지거든. 그리고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신성이 불성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난 항상 당신들의 아들, 딸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을 끌어내라. 그러면 그런 얘기 하잖아. 아이들은 엄마, 아버지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상대방은 내가 봐준 대로 변하는 거거든. 근데 중요한 건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부모들이 나중 되면 그런 얘기 하잖아. 내가 네 키운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뭐 이렇게 해서 또 뭐 이렇게 본전 심리가 나온다든지 저는 사실 그건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내 삶까지 포기하면서까지 뭐 리더로 키운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게 옳은 일인가요, 그게? 자기 자신을 다 포기한 어머니 아버지가 과연 훌륭한 리더를 키울 수 있을 것인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의 존재를 제가 좋아하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네. 그 애니메이션 그 만화 영화 중에 하나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는데 아마 어린아이를 둔 어머니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 영화가 너무너무 좋고요. 특별히 그게 어떤 거냐면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자기를 지켜가는 것. 나를 지켜야 다른 것들도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취지고 그 정체성에 관련된 그 만화 영화인데 저는 부모가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희생을 했을 때 그게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건 역시 사랑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왜 굿이 있고 베터가 있고 베스트가 있잖아요. 저는 아주 헌신적인 사랑은 굿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헌신적이면서 동시에 아이도 함께 간다면 그건 베터라고 생각해요. 헌신적이면서 아이도 잘 됐는데 서로 고마워한다면 이건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이런 과정이 있는데 부모가 완전히 헌신해가지고 눈물로 밤을 새우던 시절은 끝났어요. 이제는 엄마들이 이제 다들 알고 있고 아버지들이 다들 알고 있는 주제는 뭐냐면 자녀 키워봐야 소용이 없다가 아니라 좋은 자녀를 키운다는 것, 아름다운 아이를 키우고 좋은 솔성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주도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키운다는 건 부모가 전적인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는 과정을 아이가 알게끔 하는 것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지광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이들에게서 부처님을 끌어내는 거다. 발견하는 거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와서 닿아요. 근데 아무리 끌어내도 부처님이 안 보여. 문제는 내 눈에는 부처님이 꼭꼭 숨어 계시단 말이에요. 저희 쪽으로 하자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부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러면 그 부처는 무엇이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 제가 볼 때는 때로는 그 부처라는 게 친구로도 나타나고 그 하나님이라는 게 때로는 훈육이라는 걸로 나타나고 때로는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사랑의 유효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주 다양한 이름을 가진 것처럼 부처님도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고 하나님도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듯이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개념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사랑 중에 하나가 규칙이에요. 규칙. 좋은 규칙을 잘 지키고 이 좋은 규칙을 내 가정뿐만 아니라 외부에서까지 잘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걸 우리가 훈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대하고 훈육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훈육이라는 것은 나에게도 이롭고 아이에게도 이로울 뿐만 아니라 이 이로움을 가지고 나간 아이가 타인과도 이롭게 지낼 수 있는 경계를 알게끔 하는 힘, 그게 바로 훈육이거든요. 학대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라는 게 없는 무차별적이고 일방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학대와 훈육은 많이 다른 건데 아이들에게 부처님을 끌어내라 그 말씀은 제가 듣기로는 그 아이에게 선한 것과 선하지 않은 것들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그리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경계와 울타리를 제대로 알려주고 그리고 그 울타리가 가능하다면 견고하고 너무 딱딱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끌어안을 수 있는 울타리가 되도록 해라. 그게 바로 부처의 모습이고 그게 뭐 하나님의 모습이고 뭐 이런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아직까지는 뭐 교수님이 참 좋은 말씀 해주시지만 제가 이게 상담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원론적이고 싹 와닿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두 분한테 제 개인적인 고민을 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제 아들이 다 5학년이에요. 5학년인데 요즘 매일 컴퓨터를 해요. 진짜 눈만 뜨면 거기 앉아 있어요.
그리고 시간을 정해줬어요. 뭐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오전에 하고 있는 1시간이 지났어요. 야 그만 안 하냐? 그러면 저녁에 1시간 지금 할게요. 이렇게 해요. 갑을. 이게 먼저 갑을 땡겼어.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또 저녁 되면 또 해요. 뭐냐고 내일 거래. 예.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하는데 마음 같아서는 제가 살아왔던 환경으로 하면 컴퓨터 들고 그냥 던져버리면 돼요. 네. 없애버리든지 코드를 뽑아버리든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 하게 놔둬. 아 하게요? 하나 꼭 말씀드리면 아, 진짜요? 진짜. 어. 실리콘밸리가 지금 세계적인 명소가 돼서 저렇게 무슨 세계적인 뭐 스티브 잡스부터 줄줄이 알사탕처럼 배출하지만 원래 히피들의 본고장이야. 히피들의 본고장이야 거기가. 원래 히피들 모임장이야. 근데 거의 중퇴자들이 대부분이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념으로 가게 되면 하나로 계속 요즘엔 뭐 계속 뭐 요전에 그 저 게이머 프로 게이머 네네. 프로 게이머 이 친구들 뭐냐 다 프로 게이머 뭐 도사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시대가 달라져. 전혀 지금과는 교육의 패턴이 달라져. 네네네.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로 뭐 이제 그건 이제 하나 중요한 거지.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뭔가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로 계속 가다 보면 뭔가니 열리는 게 있어. 아, 저도 스님 말씀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아니야 기대해도 좋아. 왜냐면 그 아이들이 우리가 뭐 컴퓨터만 막 한다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야.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언론에서 예전에 윤일병 사건 같은 경우도 네. 그 시뮬레이션 총 쏘고 이런 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현실하고 구분을 못 해가지고 군대에서 뭐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랬다고 그런 것도 겁도 나거든요. 그런 네. 것도 있는데요. 네.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아이의 진로와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 저는 전적으로 찬성이에요. 우리 스님의 말씀 전적으로 찬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성장을 할 때는 사회적으로 함께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몇몇 가지들은 또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약속 개념이에요. 네. 약속 개념인데 지금 이제 하신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 애가 왜 이럽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는데 그거는 아이의 문제라기보다 이건 전적으로 부모의 문제예요.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아이가 뭐 하루에 2시간 이렇게 나눠서 하기로 했는데 얘가 막 앞으로 가부를 해서 쓰고 심지어는 매일 것까지 땡겼었어요. 내가 대출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얘가 이제 미래를 막 땡겼어. 그리고 4천만 땡기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얘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부모가 허용하는 거거든요. 규칙을 지켜놓고 아이가 이걸 위반하더라도 아이가 이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허용을 하는 건데 이런 허용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그만하라고 하고 나서 뭐 숙제 다 했어? 다 했대요. 뭘 하라고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또 그만하라고 하고 나서도 뭐라고 뭐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운동하러 나가자 그러면 이제 그때 돼서는 또 자전거 타고 친구랑 놀러 간다고. 그러니까 그만을 하라고 하고 나서 또 뭔가를 할 수 있는 걸 자. 제시를 못 하니까. 네. 저 미국의 유명한 신문에 하버드 아이비 리그의 그 학생들 한 1,800명에다 안개들 줬어요. 안개들 주니까 지금 부모 얘기니까 안개들 줘가지고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안개들. 그랬더니 하버드나 예일 프린스턴 이쪽에 있는 그 친구들도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약해. 근데 놀라운 게 퍼센테이지가 30%가 안 넘어. 근데 뭐냐 하면 그 중에서 쭉 체크를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 출신들이 아이비리그에 많거든. 유대인들 출신들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현저히 높은 거야. 다른 우리 동양에서 온 사람이나 다. 그걸 조사해 봤더니 뭐냐면 유대인들의 생활 양상이 그렇거든. 유대인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니까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서 뭐 뛰어다니까 그랬잖아. 그 사람들은 직장일 딱 끝나면 남자 여자가 맞벌이 하더라도 그 집은 다산이니까 많이 낳거든. 보통 한 집안에 대여섯 명 나는 건 이유도 아니라 많이 나니까 퇴근하고선 어디 저녁에 한 잔이고 뭐가 없어. 그냥 총알같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애들하고 탈무드하고 토라고 먹으면서 토론이야. 토론하고 공부하고 얘기하고 하루 저녁에 퇴근 그러면서 막 애들하고 같이 놀고 하니까 그 시간 그러니까 결국 뭐냐 훌륭한 아버지 되는 길 훌륭한 어머니 되는 길은 뭐냐면 끊임없이 아이들하고 토론하는 어머니 아버지 인생을 전수하는 거야. 그러려면 엄마 아버지 공부를 해야지. 이 말씀이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이 이야기는 하루 어떤 유대인 부모가 있는데 이 유대인 부모가 이 아이들을 하루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특성을 하나 이야기해라. 그럼 저는 단연코 일관성을 골라요. 부모가 어떤 규칙을 딱 정하면
애가 너 왜 그거 안 지켜? 그게 아니라 애가 이걸 지킬 수 있는 심리적 환경과 실질적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막 화내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죠. 뭐 어떻게 이를테면 이 아이를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애예요. 훌륭한 애예요. 네. 두 번째, 심지어 친구랑 나가 놀아. 나가 또 노는 애예요. 그런데 하지 않는 유일한 건 뭐냐면 부모와 노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꼭 부모와 놀지 않더라도 제가 보니까 이 집에는 안정적인 규칙이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할 일이 없다고 게임을 하는 건 규칙이 아니에요. 게임을 요 시간만 하기로 했다면 그걸 지키는 게 규칙인데 부모들이 그거를 지키지 않더라도 오케이 하니까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구나. 게임을 하면 쾌락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부모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뭐 나는 뭐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뭐가 문제야. 이렇게 가면 아이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부모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건데 우리가 이런 약속이 왜 중요하냐면 아이들이 한참 성장을 할 때는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만족지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만족지연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탕이 먹고 싶어. 그런데 실험 있잖아요. 나 사탕 먹고 싶어.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을 딱 놨더니 그 사탕을 요 앞에다 2개를 딱 놨어요. 선생님이 5분 있다 올 거야. 5분 있다 오는데 5분 있다 선생님이 올 때까지 안 먹고 기다리면 선생님이 사탕을 하나 더 줄 거야. 그래 합쳐서 3개를 줄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막 이를 막 악물어요. 막 악물고 막 머리를 막 쥐어들고 어떤 애는 막 주변을 막 돌아다녀요. 이거 안 먹으려고. 어떤 애들은 먹어요. 이 아이들을 30년 뒤에 따라가 봤어요. 따라가 봤더니 이 아이들의 미래는 확연히 달라져 있더라요. 결국 약속이라는 건 때로는 불편하잖아요. 내가 좋은 약속도 네, 있지만 네. 싫은 약속도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이걸 지켜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 아이가 사람이 되고 하나 더 나가서 사회에 잘 적응하는 아이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컴퓨터 이야기를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집에 컴퓨터 규칙을 깨지 않는 부모의 노력이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먼저 필요하고 제가 볼 때 아이는 자기 역할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허용을 해줘서는 안 되는 거. 가부를 보니까 네. 할 수 있을 때에는 엄마 아버지가 뭔가 좀 미안한 게 있는 거예요. 왜? 자기도 하고 있거든. 자기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아 부끄럽지. 네, 부모가 어떤 걸 제시를 할 때는 부모의 의무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일관성 있는 부모가 되려고 애를 정말 많이 써야 돼요. 근데 사실은 제가 결국 이렇게 교수님 말씀 듣고 스님 말씀 들으면 항상 이렇게 느끼는 게 답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사실 저도 같이 실천해서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스스로가 아직 쉽지 않는 그런 것 워낙이 같아요. 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 다 그렇죠. 워낙이 중요한 거는 많이 아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실천하는 사람이 그게 더 이기는 사람이라 걷는 사람만이 앞으로 갈 수 있거든. 그 진보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 실천이라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 되는 건데 이 아들 딸들을 키우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아까도 했죠. 어머니 아버지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그 대한교육연합회에서 그 나온 레포트에 보니까 그게 나왔더라니까. 서울 시내 수도권의 100개 고등학교, 100개 고등학교에 그 상위 3%에 들어있는 아이들의 성적, 또 상위 3%에 들어있는 아이들의 그 엄마 아버지의 직업을 조사하는 거야. 엄마 아버지 직업을 조사했더니 재미난 게 학교 선생님, 연구원, 뭐 교수 전부 다 보고 옛날에 3살적 버릇이 뭐라 8까지 가니까 보고 배운 게 그러니까 상위 3% 성적 좋은 애들은 전부 다 뭐라 엄마 아버지 항상 공부하는 거 보고 배운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들한테 습관을 들여주고 그 어머니 아버지의 생활 자세 실천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뭔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엄마 아버지가 어떤 스타일의 삶을 사는가 3살적 버릇 진짜 8까지 간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정말 우리가 꼭 해서는 안 될 게 아까도 화를 내보지만 이 눈에 보면 전두연합이라고 해서 이제 이 부분이야, 이 부분. 전두연합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뭐냐면 쾌감회로가 있어. 이 쾌감회로는 뭐냐면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참 묘한 거지.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쾌감회로가 열린다는 거야. 근데 엄마 아버지 사랑을 많이 못 받은 그런 아이들은 이쪽에 이 쾌감회로가 안 열려. 안 열려가지고 나이가 들고 하다 보면 술을 마신지 다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약이라든지 뭐 섹스라든지 하면 이게 쾌감회로 열리는 거라.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 어렸을 때 열리지 않고 배우지 못했으니까 알코올 중독 이렇게 뭔가 중독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참 3살적 버릇이 8까지 간다는 말이 너무나 많은 게 이게 전부 다 3살 때 열리거든. 3살, 6살 사이에. 그러니까 사랑을 몸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그렇지. 전 스님 말씀이 진짜 정말 이게 구구절절이 정말 옳다고 느끼는 게요. 아까 제가 잠깐 만족지연 말씀을 드렸잖아요. 리더가 된 사람들의 가장 중대한 여러 항목들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뭐 여러 가지 다 있겠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만족 지연을 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당장 이렇게 딱 먹고 끝이 아니고 이렇게 조금 기다릴 줄 알고 다른 사람도 요거 조금 지켜봐 볼 줄도 알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좋은 리더로서 평가를 받더라. 그 얘기는 우리 아이들이 좋은 리더가 되게 하려면 좋은 리더십의 특징을 알면 되는데 그 좋은 리더십의 특징이라는 게 막 어마어마하고 막 대단하고 막 판타스틱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규칙들이나 이런 것들을 따뜻하지만 섬세하게 부모들이 이걸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돕는 환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아까 스님 말씀하신 것의 가장 핵심은 뭐냐? 잘 지켜야 된다 하셨잖아요. 이걸 영어로 하면 액션. 액션. 액션이죠. 그 액션을 하는 부모와 액션을 하지 않는 부모 사이에 아이의 리더십의 정점의 차이, 그 결과물이 달라지는 거죠. 선생님 제가 진짜 이 네. 말로는 잘해요. 네, 그래서 뭐 저도 강의도 다니고 하거든요. 행사 가면 사회 보러 가면 하는 말이 늘 하는 게 그거예요. 1톤의 생각보다 1g의 실천이 중요하다.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리더 하잖아. 근데 정말 훌륭한 리더가 뭘까? 우리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진짜 훌륭한 리더. 뭐 아까 우리 교수님 말대로 뭐 나가자 뭐 예를 들어 섬김의 리더도 있고 리더 있잖아요. 뭐 손잡이 뭐 덕장 있고 지장 있고 용장 있다고 막 한 것처럼. 근데 결국은 뭐냐면 탁월한 그런 그 리더들의 특성은 하나같이 우리가 탁월한 리더 중에 리더라고 하면 아무래도 종교 창조주라 뭐 하나님 예수님 뭐 서가모니 부처님 이거 인류가 다 따라가니까. 네. 근데 그 사람들 결국 탁월한 리더들의 공통적인 공장에도 마찬가지고 번지가 묻잖아. 어지른 자는 참 뜻이 뭡니까? 사랑이니라 이래 버렸거든. 그러니까 공자님 말씀에 다 마찬가지라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서 아까 뭐 부처님을 끌어낸다, 뭐 신을 끌어낸다 이게 뭐냐면 정말로 진지한 어떤 그런 그 사랑은 이건 정말로 말로 되는 게 아니거든. 사랑을 끌어내고 사랑을 실천하게 할 줄 알면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의 당체가 되는가. 그 사랑의 그 엄마 아버지 아까도 좋은 얘기인데 엄마 아버지가 이제 아들 딸들의 마음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부처님이 보이는가? 어떻게 하면 뭔가니 하나님이 보이고 어떻게 하면 신이 보이고 부처가 보이는가?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근데 그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게 근데 보통 보면 애들 키우다가 싸우잖아요. 그런데 네. 이게 저는 지광 스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정말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결국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이라는 가치가 중요하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가치에는 참음이라는 것이 함께 동반되고 그게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데 결국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건 뭐냐면 부모가 되지 않는 게 부모가 되는 것보다 쉬워요. 네. 편하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기꺼이 부모가 돼서 물론 이제 어쩌다 부모가 된 게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혹시 됐다는 건 어젯밤 이런 것도. 네, 그렇죠. 그래서 애 이름이 막 술김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는 정말 선물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아이를 키울 때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훈육을 할 때 아이가 울어요. 나 저거 먹을 거야 할 거야 왜 소리 막 지르잖아요. 그런데 애 입을 춥게 막으려면 그걸 얼른 먹어버려. 그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이를 가르치고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뭘 해야 되냐면 우는 아이를 보면서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요. 그래서 그게 규칙이에요. 네. 우리가 견뎌야 하는 그 기준이 바로 규칙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좋은 리더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좋은 사람으로 키운다는 건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 다른 사람과 잘 어떻게 화합하는가? 세상을 어떻게 읽어내는가? 사람을 어떻게 읽어내는가? 저는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 아까 고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고백을 할 때 가장 기반이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네.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선함과 좋은 의도와 이 사람의 노력과 이런 것들 땀방울 보이지 않는 등줄기의 땀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사람이 진짜 리더거든요. 그런 거를 하려면 결국 그 안쪽에 뭐가 있는가? 참음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애가 울을 때 바로 입에 넣어주는 게 예를 들어 엄마라면 아빠는 예를 들어서 그러지 말라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싸우거든요. 그럼요. 둘이서. 그러니까 예. 그 하나만 그 얘기를 해야 돼. 지일체 부모와 특성원이라. 이른바 이 참음이라는 말씀을 자꾸만 조심 말씀인데 일체법무와 진짜 사랑은 진짜 아까도 그랬잖아요. 우리 가정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가정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생생한 사랑의 실현을 위한 실습장이라고 했잖아. 네. 그러면
아이가 막 울고 이거 아까 뭐 약속 규칙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우주는 법 따라도 있고 규칙 따라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막 울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규칙에 어그러진 건 엄마가 용납하면 안 되지. 이 사회는 전부 다 결국은 이 우주가 전부 다 형성된 근본 법칙은 뭐냐면 뿌리면 거두는 거거든. 네. 네가 엄마 아버지하고 약속을 했는데 네가 지금 엄마 아버지 약속을 어기고 부정적인 씨앗을 심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떤 것이다 라는 인과가 이 우주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인과를 잠깐 우리가 형무소나 감옥에 가득한 사람들이 왜 그러냐, 뿌린 대로 거두는 생각을 하지 않고 뿌리지도 않고 뭐 그냥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뿌리지 않고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범죄가 된 거야. 참음이 씨를 뿌리면 자랄 때까지 계속 농사도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도 걸리고 노력도 하고 그래서 수확의 기쁨을 거두는 건데, 근데 뿌리지도 않고 남의 걸 날로 먹으려니까 이게 지금 배임 횡령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 키울 때 아까 약속, 뭔가 참음이라는 건 뭐냐면 질제뿐만 사랑의 궁극은 참음이 없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참음이라는 게 결국은 결혼이라거나 인생살이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뭐냐면 인생살이가 수행이라니까. 아이들도 뭔가 아니 수행자의 입장에서 엄마 아버지가 사랑의 입장으로 결혼이 수행이야. 뭔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혼이 뭐 아까 판타스틱한 뭐 그런 세계 뭐 사랑이니까. 근데 부부간에도 네. 여기 아까도 그런 얘기 참 에밀의 그저 뭐 루소의 장자크 루소 에밀을 보면은 뭐 사회계약론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규칙을 어겨서는 안 돼. 그리고 이 사회 자체가 이 우주 자체가 우리 몸뚱아리가 봐봐라. 우리 몸뚱아리가 30도 오브 아니야. 딱 30도로 딱 찍혀 있다고 딱 이렇게 딱 까불지 마 이거야. 37도 0.5도만 올라가도 이건 어떻게 돼? 네. 호흡이 딱 18번으로 딱 찍혀 있어. 1분에 18번 딱 찍혀 있다. 맥박이 72번이야. 이건 완벽한 규칙이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맥박이 72번이 넘어가 버리면 이건 고장난 거야. 호흡이 18번이 넘거나 뭐 하면 이건 문제가 난 거야. 그러니까 체온도 올라가면.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도 이게 법이 아니면 이게 건사가 안 돼. 네. 그렇기 때문에 아들, 딸들을 키우는 데도 있어서 아들, 딸들하고 딱 내가 언젠가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 유대인들은 내가 왜 유대인 교육법을 내가 책을 여러 권 만든 거예요. 유대인들은 엄마, 아버지하고 아들, 딸하고 딱 회의를 해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 회의를 한다고. 그리고 용돈을 딱 뭔고 하니 너 엄마 스타킹 빠르면 30센트, 아버지 굿 닦아주면 50센트 딱 해가지고 그렇게 거저 돈 주지 않아. 딱 엄마 스타킹 빨았어. 밥상에 식탁 위에 뭐 놨어. 50센트. 그래서 그 용돈 받아가는 거야. 딱 용돈 받아가면서 뭔고 하니 줄 때마다 데리고 가는 거 아니 자선기관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규칙을 딱 세워놔야 돼. 규칙을 어그러뜨리는 건 안 된다는 거. 근데 선생님 문제는요. 그 규칙을 부부가 정하다 보면 싸우거든요. 그죠? 네. 그게 뭐냐면 근데 그게 애한테도 영향이 크잖아요. 그런데 미치는, 그게 싸우니까 영향이 안 좋게 가는 거고요. 예. 그게 어떤 식으로 풀어내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를테면 지금 아빠의 규칙이 다르고 엄마의 규칙이 다르니까 규칙이 두 개잖아요. 그렇죠. 그럼 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많이 어기는 규칙 중에 하나가 뭐라 그러냐. 부모들이 한참 싸울 때 아버지가 이제 애 때문에 열을 받으면 야 이 새끼야 나가 그래요. 그럼 엄마가 뭐라냐. 너 나가기만 해봐. 뭐 이런다고요. 그럼 애가 막 사이에 문지방에 서가지고 이러저리도 못하고 사이에서 오줌을 싸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보통 소아정신분열과 많이 연결이 돼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의 이런 다툼이 건강한 다툼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언제냐? 아빠의 규칙이 이거고 엄마의 규칙이 이건데 보통 두 개의 규칙 중에 하나는 좀 빡빡하고요. 하나는 좀 느슨해요. 항상. 그런데 이거를 조율해가는 과정이 말이 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도 그런데 이런 건 어때 하고 서로 제안을 하는 방법인데 그걸 아까 지광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대화라고 말씀하셨고 가족 회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의 예를 들면서 그게 뭐냐면 이 갈등을 풀어가는 과정 자체가 최고의 교육이에요. 다만 이거를 거칠게 풀어낼 때도 있고 그다음에 이걸 조금 더 부드럽고 현명하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 우리가 양육의 기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 시켜!
아니야 안 돼! 뭐 이렇게 양자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의 길만 옳고 다른 하나의 길은 옳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런 거래. 그러니까 네. 엄마가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런 거. 그 얘기 뭐냐면 같이 모여가지고 아이들에게도 의견을 내게 해야 돼요. 아이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자, 애들이 진짜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놀라운 건 부모들이 스스로 똑똑하다 생각하고 스스로 규칙을 세우는데 모든 규칙을 세울 때는 규칙을 지킬 자가 함께 참여하고 동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가족회의라고 부르고 때로는 이거를 대화라고 부르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민주적 가정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우선 중요한 건 아이들을 아까 내가 그런 얘기했지만 부처님으로 신으로 대접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을 이렇게 뭔가 한 울타리 이렇게 살면은 가족을 형성한 그 가족 구성원들을 아이들을 한 개체로 확실히 인정을 해줘야 돼.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인생 자체가 협상이거든. 아까 가족회의라는 얘기를 한 것처럼 내가 무슨 학교를 다니거나 무슨 뭐 회사를 가거나 어디 가도 전부 다 뭔가 아니 어떤 협상을 해야 돼.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은 엄마 아버지와 아들 딸하고 그 밥상머리에서 가족회의 세버데이 토요일 날 딱 지나면 앉아가지고 토론하면서 협상하는 거야. 엄마한테 용돈 올려달라 그러면 엄마는 또 용돈 왜 올려줘야 되는데 얘기하면서 협상하는 거지. 너 그러면 뭐 다른 거 뭐 한다든지만.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아이들이 커가면서 용돈이 더 필요하잖아. 그지? 협상이야, 항상 엄마, 아버지, 아들, 딸하고 협상을 항상 하는 게 그 사람 생활 양상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게 협상의 리더가 돼. 그리고 이게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협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잖아요. 네. 협의를 이끌고 그 협의된 바를 공포하는 자를 우리 리더라고 하는 건데 네. 그 각각의 과정들이 뭐냐. 기준은 다 달라요. 어차피 5사람 있으면 기준이 5개예요. 5사람이 있으면 우주가 5개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함께 융합을 하는 과정에서 보다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는 우주가 되는 과정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그게 부모의 역할이고 이런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하는 부모가 나중에 정말 아름다운 리더십을 보여주는 아이들이라는 사랑의 열매를 얻게 되는 거죠. 언제 어떤 경우라도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잖아. 부부간에도 지금도 똑같은 거야. 아이들을 뭐 잘 키운다 못 키운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부부간에도 아내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그런 자세를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돼. 아이들 앞에도 아이들 앞에 냉성 그릇도 못 마신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왜냐 부전자전 모전자전 저는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엄마 아버지가 하는 대로 다 배워. 페스탈로치가 양 퓨레들 맞춰가지고 엄마 아버지 기가 막히게 100천만 명의 무슨 뭐 선생님 교장 선생님보다 엄마 아버지 가정교육이 더 훌륭하다. 한 명의 아버지 어머니가 더 훌륭한 그런 거 뭐 선생님이다. 그런 것처럼 엄마 아버지가 건강한 어떤 그런 의식을 가지고 건강한 어떤 그런 그 협의체를 둘이 항상 그런 걸 보여줄 때 괜히 집에 들어가 큰 소리 뻥뻥 치고 잃어버리면 아이들한테 전혀 역효과라. 저는 우리 스님 저랑 하이파이브 한번 하죠. 저는 스님이 너무 마음에 쏙 들어요. 이게 왜냐면 저는 스님이 하신 이 말씀을 다른 단어로 뭐라 그러냐. 아이들의 의견을 개진할 때 받아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된다. 그거를 제 용어로 쓰자면 이걸 안아주는 환경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이제 holding environment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이를테면 예를 들면 이런 데서 온 단어예요. 이를테면 아이가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잖아요. 네. 이제 7에서 18개월 사이면은 아이들이 한참 낯가림을 할 시기고 그때 완전히 껌딱지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누가 하나도 안 되는데 그런 순간에도 아이가 안겨만 있는 게 아니라 딱 내려와 놓으면은 얘가 요만큼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요만큼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요만큼 갔다 다시 돌아오는데 이건 돌아올 줄 아는 게 원래 인간의 본능이라서가 아니라 항상 돌아봤을 때 팔을 크게 벌리고 안아주는 안전한 대상이 거기 있기 때문인데 엄마가 벌리고 있는 이 팔의 넓이가 안아주는 환경이에요. 언제든지 가서 푹 안길 수 있는 이게 있기 때문에 아이는 다음번에 조금 더 멀리 갔다 다시 돌아오고 조금 더 멀리 갔다 다시 돌아오면서 그 흔히 낯가림의 시기를 끝내고 다른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따뜻하게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안아주는 환경이 어떤 거냐. 회의를 했을 때 닥쳐! 이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 네 의견도 괜찮다. 그럼 둘째 네 의견도 한번 얘기해봐. 근데 얘가 옹알이래. 옹알옹알.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버리는 패가 아니라 항상 지켜주는 패로 그리고 인정해주는 패로 이렇게 받아주는 그 공간을 안아주는 공간이라고 하고
리더가 된다면 그야말로 안길 공간이 있어야 정말 리더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경험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가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이 되고 각인이 되었다가 나중에 이 기억을 넓게 확 확장을 해서 더 많은 다수, 더 큰 세상에 가서 같은 그림을 그려내는 거죠. 근데 사실 모든 어떤 진리는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천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건데 이 말씀 들으니까 당장이라도 집에 가서 이 회의를 통해서 이런 거 협상을 한번 네,